안녕하세요. 어저께 기다려 주셨다는 주연이 어머니 말씀 듣고 엄청 설레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책은 내 마음 다치지 않게예요. 아니, 다시 책 겉표지로 가면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해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하나요? 혼자 너무 있고 싶은데 사실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죠? 맞죠? 누구나 외롭다. 진짜 누구나 다 외로운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도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대체 몇 겹으로 된 걸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듣는 별명이 양파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뭐 까도 나온다고 하시고 어떨 때는 되게 색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겹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만 엿보게 되는 그들의 행복, 그게 이제 SNS의 폐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맞죠? 남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러워 볼 수 있다는 거. 멀리서 봐야 희극이래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합니다. 말싸움, 너의 급소를 내가 잘 알지. 우린 가까우니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기도 한데 가까운 사람과 말싸움을 시작하면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고 나니까 약점이 되더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매듭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조언도 가끔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듣고 싶지 않다고 이럴 때는 스탑. 그 어떤 말보다 그쵸? 반사작용. 해준 거 없이 괜히 미운 사람 있고 받은 거 없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어이, 네가 뭔데 우리랑 다르게 굴어? 거슬린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근데 다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죠?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 나빠도 그게 사실이잖아. 나 솔직하니까 이렇게 다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죄다 얘기해버려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건 솔직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요. 마음 프린트, 마음을 오해 없이 전달한다는 거 쉬운 듯 보여도 막상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해요. 내 속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기저기 짚어가며 설명할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없고 속을 뒤집어 탈탈 털어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으세요? 엄마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반대로 아이들의 마음 들여다보고 싶으시죠? 그쵸? 우려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거야. 울고 싶으실 때 실컷 우세요. 저는 그 시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잘 울어요. 저 간담회나 설명회 할 때도 우시는 거 보신 어머니 계시죠? 울컥한데 어떻게 참아요. 심지어 이거 녹음하다가도 한번 울었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으세요. 뭐 어때요? 친구.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친구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퇴근하고. 집으로요. 집. 안전한 집. 네, 그렇습니다. 그 집에 사전에 어디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하고 잠시 멈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완벽하게 치르는 이 상황에서 그 집 안에 방역까지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내 편 하면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르죠. 그리고 친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때를 벗어나 자기 밥벌이를 시작하고 나면 그 내 편이 더욱
절실해지곤 합니다.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조용히 곁에서 커피 한 잔 건네며 토닥거려주는 친구, 쓰러진 나에게 잘잘못을 따져 조언하기 전에 일으켜 세워 부축해주는 친구, 억지로 울음을 삼키라는 나에게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 한쪽을 내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존재만으로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널 믿어. 당신을 믿고 있어 라는 말.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 있으시죠? 네, 그런 친구. 잠시 만나도 좋습니다. 이날의 나, 어른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제 희미한 흉터만 남아 씩씩하게 성인으로 자란 아이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겁에 잔뜩 찔린 채 구석에 웅크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겠지요. 가슴속에 그런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로는 내면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면 아이를 잘못 해석하시면 그걸 트라우마로 삼고 벗어나거나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자녀에게 그걸 투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형편 때문에 딸기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딸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딸기만 사줘. 애기는 바나나랑 수박을 사달래는데 이런 투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면 아이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 아이와 충분히 타협하고 소통하셔서 보내줄 아이는 보내주시고 치유할 아이는 치유해 주셔서 그게 내 자식과 연결되어 투영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이일 때만큼 상처와 고통이 무방비한 시기가 있을까요? 아이 때 받은 상처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 너무 많죠. 어른의 자격. 제가 얼마 전에 저 개인 SNS에다가 올렸는데 어른의 자격증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모든 시작은 어른에서 시작되는 건데 사실 그 어른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겁만 자랐을지언정 그래도 어른은 어른입니다. 어른다운 면모를 갖춰야지요. 어른 같은 말투, 어른 같은 행동, 어른 같은 생각, 어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때때로 책임을 떠넘기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니까요. 그래도 우세요. 가끔은 주저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합니다. 어른이니까요. 노력하시는 어른이니까요. 노력해서 진짜 어른 자격증 딸 수 있는 어른이 되어볼까요? 네. 나도 너처럼 잘하는 중이야. 사실 저희도 잘하고 있는 중이죠. 그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은 내가 되어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네. 노래도 나옵니다. 역지사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가사라고 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기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아닐까요? 우리 학부형님들도 저희 선생님들이 한번 대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선생님이 대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가득 찼던 마음이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바뀌어요. 한 번 양보할 것도 두 번 양보하게 되면서 두 번 화낼 일도 한 번 화내고 말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의미 없는 삿대질이 아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와 공감에서 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고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속상했거든요. 이 확진자들을 보면 물론 해외에 살다가 입국한 입국자들도 있는데 동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해외를 나간 해외 여행객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사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왜 그들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심지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행 갔다가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쵸.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그들만의 사연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람 찾는 곳이죠? 혹시 꿈이나 열정도 찾아주시나요? 뒷담화의 맛.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의 카피가 생각나네요. 뒷담화의 정의와 딱 들어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남 얘기만큼 흥미로운 소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상대의 흠에 대한 이야기라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엄마가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네가 남 얘기를 하면 남도 네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유치하지만 정답 같은 얘기를 하도 들어서 어저께 책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뒷담화만 하면 그렇게 온몸이 아파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그렇지만 입에 착착 붙는 맛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개념 좀 넉넉히 주세요. 아주 싱싱한 것으로요.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요즘 개념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너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념 있다, 없다. 한편으로는 개념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팔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개념을 훅 넣어주고 싶고요. 개념은 눈으로 볼 순 없지만 확인은 가능합니다. 바로 배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배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저희가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척 보면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뾰족한 성격, 둥근 성격, 모난 성격. 그래서 몇 분만 대화해보면 충분하죠. 말투, 억양, 행동, 단어로도 짐작이 가고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너 왠지 뾰족한 성격일 거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like me,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적당히 좋은 척. 싫어도 좋은 척.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저 다 티나죠? 얼굴에도 티나요. 네, 싫은 건 싫다고 하고요. 좋은 건 좋다고 하는 스타일이라 어머니들도 가끔 상담하다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게 저예요. 속이지는 못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속일 수 있을까요? 근데 싫어하는 거 얼굴에 티나? 응, 너 빼고 다 알아. 어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조울증.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수없이 오락내리락 하는 날, 나 조울증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마음에는 넓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수위가 머리를 넘은 만큼 높아서 입수 금지라는 푯말이 여기저기 붙어있기도 합니다. 보드랍게 물결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심을 잃고 휩쓸어 버릴 만큼 물살이 센 것도 있고요. 예, 우울증은 아니에요. 조울증이. 아무도 잡지 않는다. 나를 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 둘 다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나입니다. 남 탓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출발. 누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거.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준비만 왕창 해두고 막상 시작을 못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 넌 할 수 있으니까 어서 시작해보라고. 말뿐인 부추김도 힘이 되지만 가끔 저렇게 액션을 하게끔 등 떠밀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더 좋겠죠? 액션 보실까요? 짠! 짜자잔! 툭! 그 다음 사람 여행.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일편의 여행과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보여주기라는 통행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 여행이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여행은 지옥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여행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실망감만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행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여행이든 끝나고 나면 참 그리운 것 같아서. 그쵸? 안녕, 그리고 안녕.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면 만나지나 말지, 나에게 다가오지나 말지. 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헤어지는 게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헤어짐을 맞이하는 순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헤어짐이란 그 만남 사이사이에 찍혀있는 쉼표일지도요. 앞으로는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코로나와 헤어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